KF-21 전투기의 핵심 심장 중 하나로 불리는 AESA 레이더. 이 첨단 장비는 수백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동시에 작동하며 전장을 지배하는 눈과 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사실은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개발을 총괄하는 KIDA가 내세운 화려한 홍보와 실제 성능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공식 발표에서는 KF-21에 장착된 AESA 레이더가 세계 최정 상급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적 전투기 수십 대를 동시에 추적하고 스텔스 표적까지 식별 가능하다는 자부심 넘치는 설명이 이어졌죠. 하지만 내부 소식통과 일부 기술자들의 폭로는 이 모든 것이 절반의 진실일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던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KF-21 AESA 레이더가 상용화된 해외 레이더와 비교했을 때 특히 성능 격차가 탐지거리, 추적 정확도, 전자전 대응 능력에서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숨긴 채 대국민 홍보를 이어갔다면 그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닌 명백한 기만 행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AESA 레이더는 단순한 전투 장비가 아니라 국가 방위 전략의 중추적 요소입니다. 그 성능에 따라 전장의 판도가 바뀌고 수십 년간의 국방 전략이 수정될 수도 있죠. 그런데도 성능과 관련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모든 것이 계획대로라는 아니란 메시지만 반복됐습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KIDA는 왜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했을까요? 그리고 이 뒤에는 단순한 기술 개발의 어려움 이상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건 아닐까요? KIDA, 즉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 방위산업의 두뇌로 불립니다. KF-21 프로젝트에서 AESA 레이더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전투기의 생존성을 좌우하는 핵심 구성품이었죠.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기술 독립을 선언한 순간부터 레이더 개발은 가장 까다롭고 민감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AESA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수백 개의 송수신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합니다. 이로 인해 초고속 표적 탐지, 다중 추적, 전자전 대응이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첨단 기술이 단기간에 그리고 완전 독자적으로 구현되기 극도로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KIDA는 초기 단계에서 해외 선진 기술을 참고하거나 도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방산 강국들은 AESA 핵심 부품과 알고리즘을 기술 보호 품목으로 지정하고 철저히 차단했죠. 그 결과 한국은 사실상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제작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IDA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시제품 공개, 성능 시연, 국방 박람회에서의 화려한 영상과 설명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실상은 시험 단계에서 반복되는 결함과 성능 불안정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발표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포장됐죠. 바로 이 지점에서 대국민 사기라는 논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KF-21 AESA 레이더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문제 중 하나는 공식 자료에서는 수치의 탐지거리, 추적 가능 목표수, 전자전 대응 속도 등 모든 항목이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표현으로만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이 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의 동급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F-35의 AN/APG-81 레이더는 수백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감지하고 복잡한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KF-21 AESA 레이더는 공개 시험에서 스텔스 표적 탐지 성능이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장거리 탐지와 동시에 다수 표적을 추적하는 능력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전에서 전투기의 생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DA는 문제를 인정하기 보다 개선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능 검증 절차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테스트는 실제 전투 환경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불리한 조건에서는 아예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에게 공개된 성능 시연은 진실을 왜곡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신은 레이더 개발뿐만 아니라 KF-21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의심으로 번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국민 사기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동안 침묵하던 전직 국방 기술자들과 현역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KF-21AESA 레이더의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기술적 난관과 내부 구조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100% 독자 기술 개발이라고 홍보된 것과 달리 핵심 부품 중 상당수가 외국산 상용 부품을 변형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부품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개발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능 향상에 한계가 생기고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에서 치명적인 제약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부품을 공급한 해외 국가가 수출 제한이나 기술 지원 중단을 결정하면 전투기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KIDA는 안전한 독자 기술이라는 이미지를 끝까지 유지하려 했고 이는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기술적 한계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AESA 레이더의 진정한 성능은 안테나와 모듈 같은 하드웨어보다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신호 처리 알고리즘의 정교함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알고리즘 최적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특정 전자전 환경이나 스텔스 표적 탐지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 표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탐지거리가 일정하지 않고 표적 식별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발팀 내부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와 보도자료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만 반복되었고 성능상의 결함이나 불안정성은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일부 내부자는 이를 두고 기술적 결함을 숨기고 성과만 부각시키는 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KIDA와 방위사업청을 비난하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여론의 분노는 단순히 레이더 성능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국가방위사업에서 투명성과 신뢰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데 이를 어긴 것이 더 큰 분노를 불러온 것입니다. 게다가 KF-21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자 국가 자존심이 걸린 프로젝트인 만큼 레이더 논란은 곧바로 국방 전체의 신뢰 위기로 번졌습니다.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기술의 완성도가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한번 깨진 후에는 아무리 성능을 개선해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KIDA와 방위사업청은 논란 속에서도 AESA 레이더의 완전한 독자 개발을 2026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한국이 전투기 핵심 센서 기술에서 외국 의존을 완전히 끊겠다는 전략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업계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가장 큰 과제는 송수신 모듈의 성능 향상입니다. AESA 레이더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모듈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고 그 품질과 안정성이 성능을 좌우합니다. 현재 한국이 생산하는 모듈은 내구성과 신호 처리 효율에서 아직 선진국 대비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재 개발, 제조 공정 혁신, 품질 관리 체계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완성도입니다. 표적 탐지와 추적, 전자전 대응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알고리즘은 레이더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환경에서의 테스트 위주였지만 2024년 이후부터는 실제 전투 환경에 가까운 시뮬레이션과 비행시험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스텔스 표적 탐지율과 장거리 다중 표적 추적 성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 인증과 수출 가능성 확보입니다. KF-21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AESA 레이더 역시 국제적인 신뢰성과 안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의 기술 장벽과 정치적 제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기 위해 다국적 시험평가와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매우 타이트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KIDA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명분과 함께 개발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능은 군이 직접 운용 테스트를 병행하며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KF-21은 레이더 기술에서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지금까지의 논란과 의혹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패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년 남짓,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진실과 성과가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AESA 레이더 논란은 단순히 한 장비의 성능 문제를 넘어 한국 방위산업의 체질과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은 기술적 완성도의 부족만이 아니라 정보 공개와 정책 운영 방식에서 근본적인 신뢰 붕괴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왜 지금까지 진실을 숨겨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 의문은 KF-21 프로젝트 전체뿐 아니라 한국의 차세대 무기 체계 개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방위산업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에서 논란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사업 초기에 정부와 KIDA가 내세운 완전한 독자 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라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오히려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고,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치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은 투명성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확인시켰습니다. 물론 첨단 무기 개발에서는 군사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성능 지표나 개발 진행 상황을 모호하게 숨기고 대신 장밋빛 홍보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낳습니다. 국가 예산, 즉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성능의 진전과 한계를 동시에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국민은 진실을 들었을 때 실망할 수 있지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가 나중에 드러났을 때의 배신감은 훨씬 더 큽니다. 둘째, 기술 독립의 현실과 그 대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AESA 레이더는 안테나 모듈, 전력 분배, 고주파 신호 처리, 냉각 장치, 그리고 복잡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까지 수많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복합 시스템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방산국은 이 기술을 전략적 자산으로 분류해 절대 이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단기간에 완전 독자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매우 높은 난이도의 도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약속보다 장기적 로드맵과 단계별 목표를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셋째, 이번 사태는 국제 경쟁 속에서의 전략적 선택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KF-21과 AESA 레이더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단순히 우리도 보유했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성능 우위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제 인증, 장기 운용 데이터, 그리고 실전 환경에서의 검증을 포함합니다. 필요하다면 특정 핵심 부품이나 알고리즘을 외국과 공동 개발해 초기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이후 점진적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폐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자존심을 세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방위산업 정책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자와 연구진, 정책 결정자 사이의 소통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의 엔지니어들이 보고한 문제점이 상부로 올라가면서 축소, 왜곡되거나 정치적 이유로 공개가 지연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술 발전보다 성과 포장이 우선시되고 이는 결국 장기적인 경쟁력을 갉아먹습니다. 정치권과 군, 연구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는 구조가 필요하며 외부 독립기관을 통한 성능 검증도 제도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신뢰 회복 문제입니다. 신뢰는 기술보다 구축하기 어렵고 한번 무너지면 복구에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2026년까지 AESA 레이더가 계획대로 완성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번 논란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하더라도 솔직하게 원인을 밝히고 재도전 계획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제 공은 KIDA와 한국 방위산업 전체에 넘어왔습니다. 남은 2년 남짓의 시간 동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한국 군사기술사의 흐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공한다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이 자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핵심 센서를 확보한 역사적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이번 사건은 기술 실패보다 신뢰 실패라는 오명으로 남아 후대의 교훈이자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 선택과 결과는 결국 국민 앞에 서게 될 순간 한치의 변명 없이 드러날 것입니다.